집은 있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금융소득이 전부입니다. 생활은 검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지출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낼 현금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세금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48명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148명이라는 숫자는 눈에 띄게 작습니다. 이용률로 따지면 0.2에서 0.3% 수준입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과 공시가격이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부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은 단순히 세법 하나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집, 내 노후, 그리고 가족의 현금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있어도 현금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손보려는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종부세를 밀어낼 수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꽤 큰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기준을 넓혀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물가입니다. 2021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약 13.8% 상승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당시 물가 수준으로 정했다면 지금 가치로는 약 7,970만 원에 해당합니다. 즉 새로운 혜택이라기보다는 물가를 반영한 조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나이 조건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새로운 기준인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액 조건도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반영한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담보 제공입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기 위해 담보까지 맡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세금을 미루는 대신 집이나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니 선뜻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인 2022년에는 8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1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26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4년을 합쳐도 148명에 그칩니다. 국세청이 매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인원과 비교하면 실제 이용률은 0.2에서 0.3%대에 불과합니다.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금은 국세청장이 된 임광현 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총급여 기준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만 반영되고 총급여 1억 원 상향안은 빠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총급여 1억 원을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상향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다시 완화 카드를 꺼냈을까요? 여기에는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은 완화됐지만 담보 제공이라는 근본적인 문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53.3%입니다. 무엇이 53% 넘게 늘었을까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1주택 공동주택 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31만 7,998호였습니다. 올해는 약 48만 7,362호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절반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주택 종부세 고지 대상이 지난해 15만 1000명에서 올해 23만 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63세 부부입니다.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생활비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주 교육비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까지 늘어난다면 현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까요?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조건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1주택 요건을 잃는 경우, 납세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미뤄둔 세금에 이자 상당의 가산액까지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총급여 기준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는 정도로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금 납부를 미루려고 담보까지 제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재정경제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방식과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기한, 내 세금을 낸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번 완화는 개별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액 인상이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세금은 올리면서 유예 요건은 찔끔 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세부담을 늘리는 흐름 속에서 나온 작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율 조정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같은 보유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내년에는 과세 인원과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과 공시가격이 함께 오르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보유주택 가격 때문에 종부세가 늘어나는 장기 보유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금이 오르는 속도와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값은 자산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뉴스가 말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부세는 늘어나는데 현금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번 완화는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를 한 줄로 정리하면 종부세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현금이 부족한 장기 보유자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담보 제공, 가산액, 복잡한 신청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존재해도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보유세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집값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종부세는 특정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를 앞둔 평범한 1주택자의 현금 흐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택 가격, 소득, 보유 기간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건에 맞는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세금이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숫자로 발표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결국 누군가의 노후, 누군가의 생활비, 그리고 가족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세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는 지금보다 더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경험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인 실제 보유세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